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100% 수준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전략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용 말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무역 카드를 꺼내든 매우 현실적인 기업 결정의 기로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미 대만은 7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며 미국과 안전판을 체결했는데 과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가진 진짜 의미와 이미 판을 짜버린 대만의 전략,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주한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경제는 복잡해도 구독 버튼은 단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태의 발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전략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14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강력한 무역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미국 산업에 기여하지 않는, 특히 중국 등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차 충격은 여기였지만 진짜 파장은 사흘 뒤인 1월 16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선을 그으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최대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뉘앙스입니다. 이는 당장 내일부터 모든 한국산 반도체에 딱 100% 세금을 때리겠다는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대신 너희가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100%라는 관세 폭탄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협상용 최후 통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식 거래 전략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채찍을 먼저 높이 쳐들고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만든 다음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식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을 주며 제발 와서 지어달라고 달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미국은 당근이 아닌 채찍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대만의 사례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친 대만의 케이스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1월 15일 공개된 미국과 대만의 비공개 합의 내용을 보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매우 특혜적인 조건을 끌어냈습니다. 대만이 미국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수출되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이른바 확실한 안전판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대가로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상상 초월의 청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만 정부는 미국 투자 기업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0조 원 규모의 국가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TSMC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나머지 2,500억 달러, 역시 약 360조 원을 미국 반도체 및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을 한 셈입니다. 물론 이 720조 원이 모두 지금 당장 현금으로 미국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거액 투자 보증 약속이라는 확실한 문서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끝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 미국의 안보적, 경제적 보호를 받는 대신 미국이 원하는 최대치의 투자와 보증을 제공한 전략입니다. 대만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이제 고스란히 한국을 향한 압박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야, 대만은 720조 원을 약속했는데 너희는 안보동맹이라면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등에 약 370억 달러, 우리 돈 5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 실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등에 38.7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기업을 합쳐 약 60조 원 수준의 미국 투자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사실 60조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고 국내 일자리와 투자를 생각하면 국부 유출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눈높이, 즉 대만이 제시한 720조 원 규모의 약속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투자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업, 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 산업을 다 합친 것이고 특히 1,500억 달러가량이 조선업 등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콕 집어 압박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만 놓고 보면 그 규모나 임팩트가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도 대만 수준의 반도체 특화 약속을 제시하라는 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들이 이 압박 앞에서 진짜 진퇴양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성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고민과 직결됩니다.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게다가 숙련된 핵심 인력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각종 환경 규제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이 한국의 거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뻔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에 지어야 할 용인 클러스터 같은 핵심 기지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최대 100% 수준의 관세라는 말이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기업 전략의 핵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세금 10% 내라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되는데 잘하면 면제해주고 못하면 100% 때리겠다고 하니 기업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협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결정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길이 막히는 걸까요? 특히 AI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수출이 미국에서 막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수출 차단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3, HBM3 그리고 최첨단 서버용 디램은 대부분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로 직접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들이 쓰는 핵심 부품에 100% 수준의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폭등하고 결국 미국 AI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이 제품들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간접적인 타격과 공급망의 리스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H200 같은 모델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수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줄어든 이익을 어디서 만회하려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부품 공급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쥐어짜는 것입니다. 야, 우리 관세 맞아서 힘드니까 너희가 납품하는 HBM 가격 좀 깎자. 이런 식으로 단가이나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관세 고지서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받지만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힘없는 부품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떠안게 되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점유율 리더인 SK하이닉스와 이를 추격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거대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는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관세 압박과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이미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을 전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은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를 가장 큰 악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모호한 뉴스를 더 싫어합니다. 차라리 악재가 확정되면 대응이라도 하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관세가 어떤 제품에 언제 부과되는지 우리 기업이 얼마를 더 투자하면 면제를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
시장이 극도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기업 실무자들도 2026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증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장비 투자 규모는 얼마나 잡아야 할지, 미국 현지 투자 일정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모든 것이 미국 정책 변수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는 한국 반도체 섹터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대만에 준 조건보다 한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에서 영원한 약속은 없죠. 특히 트럼프 정부는 철저하게 거래를 중시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질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계 예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결국 기존 투자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미국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투자 속도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만큼이나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단순히 공장 숫자만 요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더 확실한 협조를 요구하거나 미국의 안보 전략 내에 한국 반도체를 더 깊숙이 포함시키는 패키지 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늘리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중국 눈치를 보다가 미국 관세를 맞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전략의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강하게 걸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이 미국 AI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이번 협상을 슬기롭게 넘겨서 미국 내에 안정적인 생산 공급망을 확보하고 관세 면제 혜택을 문서화할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강력한 무기, 즉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구도라면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접근조차 하기 힘들고 대만 TSMC는 파운드리에 집중되어 있어 메모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안정된 생산 기지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AI 시장의 수요를 선점하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하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미국 투자 계획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둘째는 그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압박해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AI 산업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 미국 AI도 없다는 기술적 우위야말로 트럼프의 관세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무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 한국 반도체가 맞는 진짜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나 생산량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무역 장벽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뒤범벅된 혼합 전쟁입니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 100% 발언은 당장 현실화된 정책이라기보다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용 레버리지입니다. 둘째, 대만은 이미 5천억 달러라는 거액에 약속으로 미국과 선 관세 면제, 후투자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현재 투자 규모인 60조 원은 대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추가 투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당장의 수출 차단보다는 엔비디아 등 고객사로부터의 단가 압박이나 공급망 비용 증가 같은 간접적 리스크가 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다섯째, 정부와 기업은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정교한 전략을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전쟁의 2막입니다. 1막이 누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2막은 누가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거래를 잘 엮느냐의 난타전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진짜로 AI 시대의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이 대만이 만들어 놓은 높은 기준을 뛰어넘고 한국만의 실리 전략을 통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압박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도 이참에 미국 시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